저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 앞에 놓인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는데 발신일란을 보자마자 멈칫했죠. 법무법인 정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고 박선희 씨의 법적 유산 수령 대상자 김준영님께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각선희 아줌마라니 예전에 우리 집 옆에 살던 그 분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저한테 유산을요?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각선희 씨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고 유언장에서 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까지 모두 제게 남기신 거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각선희 아줌마는 제가 어릴 때 자주 마주쳤던 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동네에 살 때 옆집에 혼자 사시던 분이었죠. 항상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왜인지 저를 보면 유독 반가워하셨어요. 준혁아, 밥은 먹었니? 아줌마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가져가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자주 챙겨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책상 위에 놓인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그 골목길, 박선희 아줌마가 늘 꽃에 물을 주시던 모습, 그리고 저를 부르시던 따뜻한 목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자꾸 내 주변을 맴도셨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유산 목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상속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각선희 아줌마와 저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어보니 내일까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달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각선희 아줌마가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정확히 뭘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예전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 들른 곳이 조필구 사장님의 슈퍼였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갔던 곳이라 반갑더라고요. 아, 준혁이 아니냐? 얼마만이야? 조필구 사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항상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저는 슬쩍 박선희 아줌마 얘기를 꺼내봤어요.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아, 박선희 말이야. 조필구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박선희 유산 받는 거 알고 있다. 사실 놀랍진 않아. 예,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싶기도 하고 뭔가 아시는 게 있다는 투로 말씀하시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조필구 사장님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 여자가 너 아버지랑. 말을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멈추셨어요. 아버지랑 뭐요? 사장님,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급해져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조필구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입술을 꽉 다무셨어요. 담배 연기가 제 손에 스며들듯 퍼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어떤 진실은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러시더니 말없이 손가락으로 옆 빌라 창문 하나를 가리켰어요. 그곳은 박선희 아줌마가 살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그 창문을 보니 이상하게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문 아래를 자세히 보니 화분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요. 흙거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가리키자 조필구 사장님도 고개를 돌려보셨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반지 같은 게 흙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이 슬어서 원래 색깔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사장님, 혹시 박선희 아줌마가 제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아세요? 저는 다시 물어봤지만 조필구 사장님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알아야 할 일이야.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지.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속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조필구 사장님이 하신 말로 가득했어요. 각선희 아줌마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뭘까요?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 김태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58세의 무뚝뚝한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흘끗 보시더니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 박선희 아줌마 아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하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산을 남기셨어요. 집 한 채랑 돈까지 말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 여자는 남의 가정을 망치려던 여자였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박선희 아줌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누구에게든 친절하셨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선희 아줌마가 우리 가정을 망치려 했다고요? 더 이상 그 여자 얘기는 하지 마라.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일어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날 대신 키운 사람을?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손에는 박선희 아줌마의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주신 사본이었는데 거기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준혁에게 모든 걸 남깁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유언장을 꽉 쥐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어요. 박선희 아줌마가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진실이 뭔지 이제 정말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인 누나 이진아를 만났습니다. 31세의 누나는 평소에 가족 일에 무관심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누나, 박선희 아줌마가 나한테 유산을 남겼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진아 누나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 망치려다 실패한 건 몰랐니? 또 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도 누나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미리 짜고 한 것처럼 말이죠.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선희 아줌마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 준혁아, 넌 어렸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여자는 기혼남과 관계를 가지려 했던 사람이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선희 아줌마에 대해 나쁘게만 말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누나 집에서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 김태수와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박선희 아줌마였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놀라운 건 배경이었어요. 병원이었거든요. 산부인과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고 꼭 말할게요. 라고 박선희 아줌마의 필체로 써져 있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나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선희 아줌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특별한 애정, 제가 느꼈던 이상한 친밀감,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선희 아줌마는 저의 생모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박선희 아줌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야 설명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추측일 뿐이니까요.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박선희 아줌마가 남기신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선희 아줌마의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골목길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예전에 자주 뛰어놀던 그 길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집 열쇠는 법무사님이 주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래된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박선희 아줌마가 즐겨 쓰시던 화장품 냄새 같았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들. 그 중에서 제 어릴 적 사진도 보였어요. 언제 찍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제 사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안쪽 방으로 들어가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박선희 아줌마가 꽃에 물을 주시던 그곳이었어요.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정원 한쪽 무너진 벽 틈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비에 젖어서 색깔이 바랜 작은 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박선희 아줌마의 필체로 빼곡하게 써진 글들이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오늘 준혁이가 고맙다며 안아줬다. 저 아이는 모르겠지. 내 마음, 내 피가 흘러가는 저 아이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선희 아줌마는 정말로 제 생모였던 거예요. 일기 곳곳에 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봐야 할까? 비 냄새가 정원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속에서 박선희 아줌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부르시던 따뜻한 목소리, 손끝의 온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쓰인 편지였어요. 준혁아, 엄마가 되어 미안했어. 하지만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원망하지는 말아줘.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어. 저는 목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박선희 아줌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진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였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원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박선희 아줌마가 왜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는지, 왜 항상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는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선희 아줌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출판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출간 도서의 제목은 이웃집 아줌마는 내 어머니였습니다 였습니다. 이 책에는 박선희 아줌마의 일기, 제가 찾아낸 과거의 기록들, 그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아버지 김태수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하게 되셨거든요. 병실에서 제 책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를 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 하지만 진실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상처였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제야 왜 박선희 아줌마를 나쁘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출판 기념회 날에는 누나 이진아도 참석했습니다. 평소에 가족 일에 무관심하던 누나였지만 그날은 조용히 저를 안아줬어요. 고생 많았다, 준혁아. 누나가 미안해. 진실을 숨기고 있어서. 가족이니까 이해해. 그날 밤 저는 예전 동네의 그 골목길로 갔습니다. 박선희 아줌마가 살던 집 앞 벽에는 작은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희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예쁜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벽화에는 꽃들과 함께 미소 짓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선희 아줌마를 모델로 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벽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박선희 아줌마의 사랑, 아버지의 실수, 그리고 가족들의 거짓말까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박선희 아줌마 같았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진실은 언제까지나 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기려 해도, 거짓말로 덮으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